야단 보따리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아니, 얘 덕구야, 한 번만 더 해주면 안 되겠니? 싫구먼요. 지도 이제 지쳤구먼요. 아니, 새파랗게 젊은 내가 벌써 지치면 어떡하니? 아니 벌써 몇 번째인감요. 지도 사람인지라 힘 빠져 죽을 것 같습니다요. 마님과 덕구는 산중턱을 넘고 있었습니다. 헌데 마님이 다리가 아프다며 덕구 보고 자꾸 업어달라는 것이었지요. 그러자 산 밑에서부터 마님을 업고 올라온 덕구는 힘들다며 더 이상은 못 업겠다고 버티는 것이었습니다. 얘 덕구야, 산등성까지는 얼마 남지 않았는데 조금만 더 업고 가면 안 되겠느냐? 싫구먼요. 지도 이제 지쳐서 더 이상 업을 수가 없습니다요. 그러지 말고 언덕까지만 내가 나를 업고 가주면 내리막길은 내가 스스로 걸어가마. 참말이지요. 지가 힘든 것도 힘든 것이지만 마님만 업으면 지 몸이 뜨거워져서 감당하기가 힘이 듭니다요. 덕구는 마님만 업으면 심장이 두근거리고 온몸에 열이 올라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님을 업는 게 무척 부담스러웠지요. 호호, 덕구 너도 사내는 사내인가 보구나. 아니 마님, 지가 그럼 사내가 아니면 계집이겠습니까요? 지도 이쁜 여인들을 보면 가슴이 뛰는구먼요. 오, 우리 덕구가 그랬단 말이냐, 호호. 그럼 내 눈에는 내가 여인으로 보이긴 하느냐? 아니 하늘 같은 마님을 어찌 천거신 지가 여인으로 볼 수 있단 말입니까요? 가당치도 않습니다요. 뭐, 내가 양반이긴 하지. 허나 나도 멋진 사내를 보면 가슴 설렐 줄 아는 여인이기도 하단다. 호호. 그러니 덕구야, 신분을 떠나 너도 이제 나를 여인으로 한번 봐보거라. 나도 알고 보면 괜찮은 여자란다. 아이고 마님 그런 소리 허덜 마셔요. 그랬다가 지 인생이 한순간에 쪽날 수가 있구먼요. 마님은 평소 덕구를 무척 좋아했습니다. 준수한 외모에 성실하고 착한 머슴 덕구가 홀로 사는 마님에겐 무척 매력적으로 보였지요. 그래서 마님은 연마을 잔치를 핑계 삼아 산중턱을 넘으며 덕구에게 자꾸 접촉을 시도한 것이었습니다. 헌데 덕구는 신분이라는 벽을 만들어 놓고 넘어올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었지요. 그러다 보니 마님만 자꾸 애가 타는 것이었습니다. 마님 이제 언덕을 다 올라왔구먼요. 그러니 이제부터는 마님 스스로 걸으셔요. 그래, 알았다. 이제부터는 내 스스로 걸으마. 마님은 토라져 입이 앞으로 두 잔은 나와 있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덕구 때문이었지요. 하지만 마님은 덕구를 미워하진 않았습니다. 단지 자신을 여인으로 보지 않는 덕구가 서운한 것뿐이었지요. 그렇게 잔치를 마치고 다시 돌아오면서도 마님의 입은 뾰족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덕구에게 다시 업어달라는 말도 하지 않았지요. 마님, 잔치에서 뭐 불편한 게 있으셨남요? 어찌 말씀이 한마디도 없으셔요. 일은 무슨 일이 있었겠니? 목석 같은 장승하고 무슨 할 말이 있겠니? 마님의 심기가 자신 때문에 불편해졌다고 생각한 덕구는 마님의 기분을 풀어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마님, 지가 잔치집에서 푸짐하게 먹었더니 힘이 불끈불끈 솟는구먼요. 그러니 제게 업히셔요. 싫다, 나 혼자 걸을란다. 아니 마님, 이자부터 언덕길이 시작인데 마님은 힘들 것이 아니어요. 그러니 제게 얼른 업히셔요. 마님은 못 이기는 척하면서 덕구 등에 살포시 업혔습니다. 자신을 여인으로 보지 않는 덕구가 야속하긴 하였지만 덕구는 미워할 수가 없는 사람이었지요. 덕구의 등은 무척 넓고 든든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님은 덕구 등에 얼굴을 깊숙이 파묻었지요. 덕구는 집까지 마님을 업고 왔습니다. 마님 집에 다 왔습니다요. 마님은 말이 없었습니다. 덕구 등에서 잠이 든 것이었지요. 그리하여 덕구는 안방에 자리를 깔고 마님을 눕혀주었습니다. 그리고 마님을 바라보니 천상의 여인처럼 너무 아름다웠지요. 덕구의 가슴은 설레고 설레였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천한 신분 때문에 마님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었지요.
하지만 덕구도 마님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아니, 이미 가슴 깊이 사랑하고 있었지요. 덕구는 온몸이 달아오르고 끓어오르는 유혹을 뿌리치며 마님의 방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뒷마당으로 가 죄 없는 장작만 사정없이 두들겨 팼지요. 한편 덕구가 나가자 마님은 눈을 떴습니다. 실은 자는 척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지요. 아니 덕구 쟤는 정말 목석이야 뭐야. 먹을 것을 입에 넣어줘도 못 먹으니 이를 어찌한담. 마님이 머슴인 덕구를 좋아하게 된 것은 어떤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마님이 홀로 옆마을로 가느라 산중턱을 넘고 있었는데 웬 보부상 서넛이 지나다 마님을 보고 겁탈하려 하였었지요. 그런데 어디선가 덕구가 쏜살같이 달려와 황소 같은 힘으로 보부상들을 때려눕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겁먹은 보부상들이 걸음아 나살려라 달아났었지요. 마님이 홀로 옆마을로 가는 것을 알고 덕구가 먼발치서 뒤따라왔던 것이었습니다. 산중턱에서 마님에게 무슨 일이 있을까 걱정된 덕구가 마님의 안전을 위해 뒤따라왔던 것이었지요. 그런 덕구의 마음을 알게 된 마님은 그 이후로 덕구를 좋아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 덕구가 맨정신으로는 자꾸 나를 피하니 오늘은 술을 먹여봐야겠어. 그럼 본능적으로 내게 오지 않겠어? 마님은 술과 안주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해가 뉘엿뉘엿 질 쯤에서 덕구를 불렀지요. 아니 마님 갑자기 웬 술이에요? 내가 요즘 술이 한잔하고 싶은데 혼자 먹기가 그렇구나. 그러니 오늘은 내가 내 술상대가 되어주거라. 마님지는 술을 할 줄 모릅니다요. 뭐 아무리 그래도 한 잔은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 한 잔만 해보거라. 마님의 성화에 못 이겨 덕구는 마시지도 못하는 술을 들이켰습니다. 그래 잘한다. 어서 쭉쭉 들이키거라. 마님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덕구가 술을 마시도록 옆에서 자꾸자꾸 부추겼습니다. 그러자 덕구는 연거푸 석 잔을 마시더니 속이 울렁거린다며 비틀비틀 나가는 것이었지요. 아니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밖으로 나간 덕구가 돌아오지를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다 지친 마님이 밖으로 나가보았는데 아니 이게 뭔 일이랍니까? 덕구가 담벼락에 쓰러져서 꿀꿀 자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니 덕구야 얘서 자면 어떡하니. 어서 일어나 보거라. 덕구는 아무리 흔들어 깨워봐도 일어나지를 않았습니다. 아니 얘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나를 여인으로 본단 말이야. 오늘도 글렀군 글렀어. 에휴. 마님은 술에 취해 일어나지 않는 덕구를 옮길 수가 없다 보니 이불을 가져다 덮어주었습니다. 그렇게 그날 밤 덕구는 담벼락 아래서 잠이 들고 말았답니다. 다음날 날이 밝자 덕구는 밭으로 일하러 가고 마님은 또 궁리를 시작하였습니다. 내 오늘은 꼭 덕구가 나를 여인으로 보게 만들고 말 것이야. 그리 생각한 마님은 덕구가 일 마치고 돌아올 쯤에 맞추어 마당에 겉옷을 벗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방에 들어가 목욕을 하고 있었지요. 그러자 일 마치고 돌아온 덕구가 마당에 떨어져 있는 마님의 옷을 주워 방에 대고 마님을 불렀습니다. 마님 방에 계시는감요. 마당에 마님의 옷이 떨어져 있구먼요. 그러니 그럼 방으로 가져오렴. 그러자 덕구가 마님의 옷을 들고 방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마님은 때는 이때다 하고 얼른 벌떡 일어났지요. 그러자 마님의 알몸이 덕구의 눈에 확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내 옷이 왜 마당에 떨어져 있었는지 모르겠구나. 어서 이리 주거라. 깜짝 놀란 덕구는 눈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러다 덕구는 마님의 옷을 휙 던져놓고 얼른 밖으로 뛰쳐나가는 것이었지요. 아니 덕구야 그렇게 가버리면 어떡하니. 내가 그러고 가면 나는 뭐가 되느냔 말이냐. 에휴. 마님은 너무너무 속상했습니다. 용기 내어 알몸까지 보였건만 덕구는 후다닥 달아나 버리고 말았기 때문이었지요. 덕구가 나가고 마님은 속상했지만 이렇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못 볼 것까지 다 보이고 말았는데 더 이상 물러날 수도 없었지요. 그리하여 마님은 또다시 궁리를 시작하였습니다. 이번에는 덕구가 빠져나갈 수 없는 방법을 찾기로 하였지요. 덕구가 요 핑계 저 핑계로 계속 빠져나가기만 하니 덕구가 빠져나갈 수 없는 방법이 필요해. 그리하여 마님은 고심 끝에 덕구가 자고 있을 때 덕구방으로 들어가기로 하였지요. 그리하면 덕구는 더 이상 갈 곳이 없으니 꼼짝없이 마님의 뜻대로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그리하면 덕구는 어쩔 수 없이 내 뜻대로 되고 말 것이야. 호호. 묘수를 생각해낸 마님은 임금의 정력을 위해 자양강정식으로 진상한다는 민물 뱀장어를 구해와 마늘을 넣고 고아서 배에 짠즙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덕구가 일 마치고 돌아오자 덕구를 불렀지요. 얘 덕구야 이리 좀 와보거라. 그러자 덕구가 냉큼 달려왔지요. 자 이것 좀 쭉 들이키거라. 아니 이게 무엇입니까요, 마님? 이것은 몸에 좋은 강장제이니라. 내가 일하느라 땀을 많이 흘리니 내 이것 좀 만들어 보았느니라. 아이고 마님 고맙습니다요. 하찮은 지한테까지 이렇게 손수 만들어 주시니 이놈이 몸둘 바를 모르겠구먼요. 덕구는 자신을 위해 마님이 직접 손수 만든 강장제를 한 입에 들이켰습니다. 아구구 잘 마시는구나. 호호. 오늘 밤 몸에 힘이 뻗치거든 어디 한번 제대로 써보거라. 마님은 속으로 상상을 하며 무척 좋아했습니다. 덕구가 몸에 힘이 솟구치면 그것을 참지 못하고 자신에게 쓸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었지요. 그렇게 마님은 즐거운 상상을 하며 밤이 깊어지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둥근 달이 지붕 위에 걸리자 마님은 슬금슬금 덕구방으로 들어가 보았지요. 덕구방으로 들어간 마님은 더듬더듬 덕구를 찾았습니다. 아니 그런데 아무리 찾아보아도 방에는 덕구가 없는 것이었지요. 아니 얘가 한밤중에 어디를 간 것이야? 마님은 덕구방에서 아무리 기다려봐도 덕구가 오지를 않았습니다. 벌써 날이 밝아오는데 덕구는 아직도 오지를 않는 것이었지요. 아니 얘는 벌써 동이 트는데 어디서 무엇을 하는 것이야? 오늘도 글렀군 글렀어. 에휴. 날이 환하게 밝아오자 마님은 덕구방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안방으로 들어가려는데 덕구가 웬 멧돼지 하나를 들쳐매고 돌아오는 것이었지요. 아니 밤에 잠은 자지 않고 웬 멧돼지를 메고 오느냐? 아 이놈이 감자밭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은 놈이구먼요. 어젯밤 마님이 준 강장제를 먹고 나니 온몸에 힘이 솟구치는데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요. 그리하여 감자밭에 숨어 있다가 이놈을 맨손으로 때려잡았구먼요. 덕구 말에 마님은 너무 허탈했습니다. 아니 그 힘을 멧돼지 잡는 일에 썼단 말이냐? 에휴. 그날 오후가 되니 덕구가 멧돼지를 구워서 다리 한 짝을 마님에게 가져왔습니다. 마님, 이놈 다리 한 짝 들고 뜯어보셔요. 맛이 아주 기가 막히구먼요. 덕구가 들고 온 멧돼지를 보니 마님은 먹고 싶은 생각이 아예 없었습니다. 힘들게 구해온 임금에게 진상한다는 민물장어 정력 강장제를 먹고 덕구가 그 힘을 멧돼지한테 써버렸기 때문이었지요. 너나 먹거라. 나는 생각이 없단다. 에휴. 그렇게 덕구는 밖에서 멧돼지 고기를 신나게 뜯고 마님은 안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머리에 둘러쓰고 자리에 드러누워 버렸답니다. 그리고 밤이 되어 잠자리에 누운 덕구는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천장에는 마님이 목욕할 때 보았던 알몸이 너무너무 선명하게 보이는 것이었지요. 아직도 덕구의 몸에서는 열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마님, 지가 다음 생에는 꼭 양반으로 태어날 것이구먼요. 그래서 지가 마님을 꼭지색시로 맞이할 것이어요. 덕구는 자신의 신분을 한탄하며 가슴을 치고 또 쳤습니다. 마님을 사랑해도 사랑할 수 없는 현실이 너무너무 속상했기 때문이었지요. 그리고 며칠이 흐른 어느 날이었습니다. 갑자기 마님의 친정 아버지가 찾아왔지요. 어서 오셔요 아버지. 그래, 별탈 없었느냐, 금양아?
네, 무탈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금양아 잘 듣거라. 조만간 병판대감 막내 셋째 아들과 혼례를 올릴 것이다. 그러니 그리 알고 조신하게 준비 잘하고 있거라. 아니, 아버님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셔요? 혼례라니요? 내 병판대감하고 이미 이야기는 다 끝내 놓았느니라. 그러니 이제 너도 더 늦기 전에 어서 재혼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마님은 아버지 말에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갑자기 재혼이라니요? 아버지, 저는 재혼하기 싫어요. 그러니 지금처럼 혼자 살게 해주셔요. 아니 무슨 소리 하는 것이냐 혼자 살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 말거라. 그리고 병판대감 댁 혼처 자리처럼 좋은 자리도 구하기 쉬운 일이 아니다. 어디 권세 있고 가풍 있는 명문 집안에서 뭐가 아쉬워. 우리 같은 집안과 혼례를 올린단 말이더냐. 그러니 둘도 없는 기회를 잃지 말고 쓸데없는 소리 말거라. 그리고 내 달래로 혼례를 올릴 것이니 그리 알고 준비하고 있거라. 일찍이 떠난 딸의 서방 때문에 아버지가 혼처를 다시 알아본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도 하나밖에 없는 딸자식이 평생 과부로 살게 놔둘 수는 없었던 것이었지요. 그리하여 혼처를 알아보던 중 우연찮게 병판대감 댁과 연결이 된 것이었습니다. 병판대감이라 하면 임금의 총애를 받고 있는 신하인데다 권력이 하늘을 찌르는 무서운 집안이었지요. 양반이지만 내세울 것 하나 없는 가문의 아버지는 병판대감과의 사돈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절대 놓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아버지는 병판대감 셋째 아들과의 혼례를 밀어붙이는 것이었지요. 아버지가 돌아가고 마님 금양이는 방에 틀어박혀서 펑펑 울었습니다. 한번 실패한 혼인 때문에 또다시 혼인한다는 것이 무척 부담이 되었지요. 그리고 이미 금양이의 마음은 머슴 덕구에게 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혼례를 올리기 위해 떠나기 전날 금양이는 덕구를 불렀습니다. 아니 마님, 왜 이렇게 두 눈이 퉁퉁 부으셨는지요? 금양이는 소리 없이 울다가 눈물을 닦고 말했습니다. 내일이면 나는 이곳을 떠난단다. 아니 마님, 이곳을 떠나시면 어디로 가시는지요? 며칠 전 아버님께서 다녀가셨단다. 헌데 아버님께서는 병판대감 자제와 재혼을 하라 하시더구나. 덕구는 마님의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마님이 재혼하면 다시는 마님을 볼 수도 없었기 때문이었지요. 너만 좋다면 너하고 멀리 떠나고 싶구나. 나는 재혼하기 정말 싫단다. 순간 덕구는 마음의 충동이 크게 일었습니다. 마님과 단둘이 멀리 떠나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마님과 함께 살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았지요. 하지만 만에 하나 들키기라도 한다면 자신이 잘못되는 것은 둘째고 마님도 신상에 크게 문제가 될 게 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덕구는 끓어오르는 충동을 억눌러야만 했지요. 잘 되었구먼요 마님. 마님은 아직 한참 젊은데 계속 혼자 살 수는 없지요. 감축드립니다요 마님. 겉으로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덕구는 가슴으로 울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이 마님과의 마지막 밤이었기 때문이었지요. 마님도 크게 기대는 안 했지만 덕구 말에 가슴이 더 아팠습니다. 덕구와 같이 떠나는 신락같이 작은 희망도 산산이 부서져 버렸기 때문이었지요. 금양이는 덕구와 함께 멀리 떠나는 것을 가장 원했습니다. 하지만 항상 정도만 따지는 덕구가 그러할 일은 만무하다 생각은 하였지요. 그렇게 밤이 지나고 다음날 마님은 아버님이 보낸 가마를 타고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덕구는 먼발치서 떠나가는 마님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말았지요. 마님 행복하게 잘 사셔야 해요. 흐흐. 다음 생에는 마님을 절대 놓치지 않을 것이구먼요. 흐흐. 덕구는 마님 없는 집에서 너무 외롭고 쓸쓸했습니다. 마님 없는 빈자리가 너무도 컸지요. 마님이 있을 땐 몰랐지만 떠나고 없는 지금은 허전해도 너무 허전했습니다. 그리하여 차라리 마님과 그때 멀리 떠나버릴 걸 그랬나 하는 생각도 수도 없이 하곤 하였지요. 하지만 마님은 이미 떠나고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덕구는 밤마다 마님 생각하다 잠이 들곤 하였답니다. 그렇게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다 보니 덕구는 반쪽이 되어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마님이 잊혀질까 했는데 보고 싶은 그리움은 갈수록 더욱 커지는 것이었지요. 덕구는 가슴이 아프고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급기야는 일도 손에 잡히질 않았지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복의 덕구, 자네가 모시던 마님이 병판대감 셋째 아들과 재혼한 게 맞나? 평소 알고 지내던 머슴 봉칠이가 갑자기 찾아와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네. 내 장에 갔다가 술 한잔하려고 주막에 들렀다가 들은 말인데 이 말을 자네에게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더구먼. 아니 마님과 관련된 이야기면 어서 해보게나. 마님에게 무슨 일이 있는 것이야? 나도 들은 이야기니 확인된 것은 없네. 그러니 그리 알고 듣게나. 듣기론 병판대감의 셋째 아들이 아주 개차반이라더구먼. 사람 목숨 알기를 파리 목숨 보듯 한다는 것이야. 아니 그래서 마님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긴 것인가? 아, 이 사람 급하기는 잠자코 우선 드러나 보게. 그동안 자네 마님이 재혼하기 전에 그 집에서 셋째 아들 신부가 여럿 죽어나갔다는 것이야. 자네 마님은 그러니까 9번째 부인쯤 될 것이라더구먼. 병판대감 집을 드나드는 의원이 나누는 이야기를 여종 순심이가 듣고 오래비한테 말했는데 그 오래비가 오늘 내게 말하더라고. 아니 그래서 마님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긴 것이야? 덕구는 봉칠이 이야기를 듣고 마님이 무척 걱정되었습니다. 아마도 순심이가 마님이 걱정되어 오래비한테 말하지 않았나 싶네. 며칠 전 의원이 병판 부인에게 말하는 것을 순심이가 들었는데 마님도 이제 곧 죽을 것 같다고 말했다는 것이야. 덕구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아니 마님이 왜 무엇 때문에 죽는단 말인가? 셋째 아들이 술만 먹으면 사람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이야. 그러다 보니 병판대감도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더구먼. 그런데 며칠 전 그놈의 망나니가 술 먹고 들어와서는 자네 마님에게 손찌검을 했다는구먼. 그런데 그 망나니가 무공을 익힌 장수다 보니 마님은 의식을 잃고 아직도 사경을 헤매고 있다고 하더구먼. 아니 그게 참말이여? 참말이냐고? 아, 이 사람아, 그럼 참말이지. 내가 없는 말을 하겠느냐 말이오. 덕구는 봉칠이 말을 듣자마자 병판대감 집으로 무작정 달려갔습니다. 마님이 사경을 헤매고 있다는 말을 듣고 덕구는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지요. 그러다 보니 온통 마님 생각하면서 달려간 덕구는 대문을 지키는 무장들에게 흠씬 두들겨 맞고 말았습니다. 덕구가 마님을 한 번만 보게 해달라고 아무리 사정을 해봐도 대문을 지키는 무장들은 덕구의 말을 들어줄 리가 없었지요. 그러다 보니 덕구가 매달리면 매달릴수록 무장들의 매질은 더욱 심할 뿐이었습니다. 온몸이 만신창이가 된 덕구는 대문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다른 방법을 찾아보기로 하였지요. 그래, 제 아무리 하늘을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병판대감의 집이라 할지라도 들어갈 구멍은 어딘가에 분명 있을 것이야. 덕구는 먼발치서 일단 몸을 숨기고 안으로 들어갈 방법을 침착하게 찾아보기로 하였습니다. 병판대감의 집은 고관대작들이 자주 드나들다 보니 대문 앞에는 항상 무장들이 지키고 있었지요. 그리하여 덕구는 병판대감 집 담장 주변을 쭉 돌아보았는데 뒤쪽 커다란 감나무 가지가 밖으로 나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덕구는 펄쩍 뛰어올라 감나무 가지를 타고 올라가 담장을 넘었지요. 뒤쪽 담장을 넘어 안으로 들어간 덕구는 한쪽에 있는 빗자루 하나를 손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당을 쓰는 척 하면서 마님이 있을 만한 곳을 찾아보기 시작하였지요. 병판대감의 집은 9개의 대문이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리고 일하는 사람들도 무척 많았지요. 그렇게 한참을 찾다 보니 어느 별채에서 의원이 방문을 열고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덕구는 의원을 보고 순간 그곳에 마님이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였지요. 그리 생각한 덕구는 뒷문으로 돌아가 손가락으로 구멍을 내고 안을 들여다 보았습니다. 아니 그런데 방 안에는 아무도 없고 마님만 홀로 누워 있는 것이었지요. 그러자 덕구는 뒷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마님을 살펴보니 마님의 얼굴은 피멍이 들어있고 퉁퉁 부어 있었는데 의식이 전혀 없었지요. 마님 정신 좀 차려보셔요.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요? 어쩌다 일이 되셨는감요? 덕구는 의식이 없는 마님의 손을 잡고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습니다. 이게 다 내 탓이야. 마님이 함께 멀리 떠나자고 했을 때 그리해야 했어. 흐흐. 그때만 떠났어도 마님은 일이 되지 않았을 것이야. 덕구는 마님이 사경을 헤매고 있는 것이 자기 탓이라 생각하며 가슴이 찢어질 것만 같았지요. 그러다 보니 덕구는 마님 곁에서 두 손을 잡고 떠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밤이 깊어가도 마님방을 찾는 이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덕구는 아무도 없는 방에서 마님의 곁을 지키고 있었지요. 그리고 다음날 해가 중천에 뜨니 밖에서 인기척이 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덕구는 얼른 병풍 뒤로 몸을 숨겼지요. 그러자 의원이 웬 중후한 여인과 함께 들어와 마님을 진맥하는 것이었지요. 그래 좀 어떤가요? 아직 차돌은 없습니다. 우선 이 탕약을 당분간 먹이면서 차돌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의원은 마님에게 탕약을 숟가락으로 떠서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중후한 여인과 방을 나가는 것이었지요. 그러자 덕구는 다시 마님 곁으로 돌아와 두 손을 잡고 또 울었습니다. 마님 어서 일어나셔요. 마님께서 깨어만 나시면 지가 마님을 모시고 이곳을 나갈 것이구먼요. 그러니 어서 정신을 차려보셔요. 덕구는 마님이 하루빨리 의식이 돌아오기를 천지신명께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도록 덕구는 방에서 나가지도 않고 마님이 어서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마님 곁을 지키고 있었지요. 그리고 의원은 하루에 한 번씩 마님을 찾아 탕약을 먹이고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의원 말고는 마님을 찾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그렇게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던 덕구는 점점 기운이 없어지더니 급기야는 자꾸만 졸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마님 곁에서 잠이 들고 말았지요. 이미 해가 중천에 떴는데도 덕구는 일어나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넌 누구더냐?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마님을 찾던 의원이 마님 곁에서 잠들어 있는 덕구를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덕구가 깊이 잠들어 일어나지를 않자 의원은 병판대감의 부인을 찾아갔지요. 혹시 며느리 방에서 자고 있는 청년은 부인께서 들이셨나요? 아니 며느리 방에 청년이라니요? 아니, 병판대 간부인께서 보낸 청년이 아니면 며느리 방에서 자고 있는 그 청년은 누구란 말이요? 아니 나는 그런 적이 없소. 도대체 웬 놈이 며느리 방에 있는지 어서 한번 가봅시다. 그리하여 의원과 함께 며느리 방에 들어온 병판대 간부인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처음 보는 청년이 며느리 손을 꼭 잡고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아니 너는 웬 놈이냐? 여봐라 밖에 아무도 없느냐? 병판대감의 부인은 노비들을 시켜 덕구를 마당으로 끌어냈습니다. 그리고 찬물을 들이부었지요. 그제서야 덕구가 눈을 뜨는 것이었습니다. 너는 누구더냐? 웬 놈이길래 며느리 방에서 잤단 말이냐? 덕구는 의식이 돌아는 왔지만 기력이 너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말도 제대로 할 수도 없었지요. 아니 어찌 대답을 않는 것이냐? 혼나봐야 입을 열 것이냐? 여봐라 저놈에게 멍석을 말아 바른 말이 나올 때까지 매우 치거라. 노비들은 덕구를 멍석 말아 사정없이 매질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자 기력이 너무 없던 덕구는 금방 실신을 하고 말았지요.
대감마님 이자가 실신을 했습니다요. 어허, 몇 대나 맞았다고 벌써 실신을 했단 말이냐? 깨어날 때까지 광에 가두거라. 그리하여 덕구는 광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기력이 다한 덕구가 호된 매질까지 당했으니 이대로 놔두면 덕구도 생명이 위태로웠지요. 아니, 광에 있는 놈은 아직 정신이 없더냐? 아직도 의식이 없습니다요, 대감마님. 다음 날이 되니 병판대 간부인은 노비를 불러 덕구가 깨어났는지 직접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저놈은 누구란 말이더냐? 여봐라, 저놈이 깨어나거든 지체 말고 내게 알리거라. 네, 알겠습니다요, 마님. 덕구도 의식이 깨어나질 못하고 점점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물 한 모금도 못 먹은 데다 멍석마리까지 당했기 때문이었지요. 그리고 또 밤이 지나 다음 날이 밝았습니다. 헌데 집안이 발칵 뒤집히고 말았지요. 대감마님, 그놈이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요. 뭐시라, 어제까지만 해도 깨어나지를 못하질 않았느냐? 지가 아침 일찍 들어가 보니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없었구먼요. 아니, 그놈이 하늘로 솟았단 말이냐, 아니면 땅으로 꺼졌단 말이냐? 어서 노비들을 모두 풀어 빨리 찾아보거라. 네, 알겠습니다요, 대감마님. 병판대감집은 발칵 뒤집히고 말았습니다. 며느리 일이 바깥으로 새어나가지 않게 철저히 단속을 하고 있었는데 웬 청년이 며느리 방에서 잠을 자고 나갔으니 병판대감집은 발칵 뒤집힌 것이었지요. 아니, 이게 다 무슨 난리냐? 그러게 말입니다. 웬 놈이 며느리 방에서 잔단 말이요? 며느리 일이 바깥으로 새어나가면 이게 무슨 망신이란 말이요? 여봐라, 포도대장을 서둘러서 들라 하라. 오후가 되니 포도대장이 말 타고 달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찾으셨는지요, 대감? 웬 놈이 숨어들어 며느리 방에서 자고 나갔다 하니 호조를 모두 풀어 그놈을 찾아보거라. 그리합지요, 대감. 포도대장은 포조를 전부 풀어 덕구를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덕구의 용모파기를 만들어 한양바닥 전체에 방을 붙이고 낮이고 밤이고 본격적으로 찾아 나섰지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록 덕구를 본 사람이 하나도 나오질 않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아직도 찾지를 못한 것이냐? 용모파기를 만들어 한양바닥 전체에 붙였는데도 보았다는 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어허, 귀신이 고칼로릇이 아니냐? 며느리 일이 새어나가면 아니 되니 서둘러 하루빨리 찾아오거라. 알겠습니다요, 대감. 포도대장은 한양바닥을 샅샅이 뒤지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주변 산속까지도 모두 뒤지고 다녔지요. 그런데 달포가 다 되도록 덕구의 흔적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포졸들도 모두 지쳐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니, 대감마님, 작은마님께서도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란 말이냐? 의원나리가 얼른 가서 대감마님께 그리 전하라 하셨습니다요. 노비의 말을 들은 병판대 간부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하여 허겁지겁 며느리 방으로 달려가 보았지요. 그러자 며느리가 정말로 사라지고 없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더냐? 내가 왔을 때는 이미 없었소이다. 의식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감쪽같이 사라졌단 말이오. 병판대감집은 또 난리가 나고 말았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일이 없었기 때문이었지요. 셋째 아들의 술주정 때문에 숱한 부인들이 죽어나갔지만 한 번도 부인이 사라진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지요. 생판 모르는 청년이 들어와 며느리 방에서 잠을 자지 않나? 또 의식도 없는 며느리가 감쪽같이 사라지지를 않나? 하늘을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병판대감도 귀신이 고칼노릇이라며 무척 당황한 기색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병판대감은 모든 능력을 동원하여 사라진 청년과 며느리를 찾아보았지만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지요. 그렇게 또 시간이 흐른 어느 날이었습니다.
대감 마님, 큰일 났습니다요. 아니 왜 또 호들갑이더냐? 막내 도련님께서 명을 달리하셨습니다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 막내 도련님께서 술 마시고 귀가하다가 개울에 빠져 숨을 거두었다 합니다요. 막내 아들이 갑자기 죽었다는 말에 병판대감 집은 또 발칵 뒤집히고 말았습니다. 아니 어쩌다 그리 되었단 말이냐? 에고 불쌍한 내 아들아. 병판대감의 부인은 땅이 꺼져라 통곡을 하였습니다. 병판대감도 소식을 듣고 가슴을 치며 무척 고통스러워하였지요. 하지만 막내 아들이 어쩌다 그리 되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가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지요. 천벌을 받은 것이야. 암 천벌을 받았고 말고. 내 딸을 죽여놓고 병으로 죽었다 둘러대더니만 결국 그놈도 업보가 쌓여 제명대로 살지 못한 게지. 에이 몹쓸놈 같으니라고. 병판대감의 셋째 아들에게 시집 보냈다 죽은 딸들의 부모들은 병판의 셋째 아들이 잘 죽었다며 오히려 크게 반기는 것이었습니다. 딸들의 죽음의 의문은 있었지만 병판대감의 권세가 워낙 크다 보니 함부로 의문을 제기해 볼 수가 없었지요. 포도청에서도 모두 나서 조사를 해보았지만 병판대감의 셋째 아들 죽음에는 타살의 흔적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포도청에서는 술 먹고 귀가하다 발을 헛디뎌 병판의 셋째 아들이 개울에 빠져 죽은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말았지요. 그리하여 병판대감 셋째 아들의 횡포는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병판의 셋째 아들에게 더 이상 희생당하는 여인들은 없게 되었지요. 그리하여 병판대감은 더 이상 사라진 며느리도 이름 모를 청년도 찾지 말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셋째 아들이 죽고 없는 마당에 굳이 찾느라 시끄러워지면 자신의 체면만 구길게 뻔했기 때문이었지요. 그 후로 병판대감의 집은 웃음이 사라지고 암울한 어둠이 짙게 깔린 초상 집분위기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강원도 한적한 시골 마을에는 젊은 부부가 터전을 가꾸며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새로 이사온 부부를 보며 무척 부러워하였지요. 아니 어쩌면 젊은 부부가 저리도 잘 어울릴까? 마치 한 쌍의 원앙새를 보는 듯 하구먼. 그러게 말이여. 나도 저런 서방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꼬. 어쩌면 젊은 서방이 부인한테 저리도 잘하는지 부러워 죽겠구먼.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새로 들어온 부부를 칭찬했습니다. 여보, 이것 좀 드셔보시오. 방금 아궁이에서 구워온 감자요. 자, 여기 소금을 찍어 먹어보면 둘이 먹다 하나가 죽어도 모를 것이요. 호호, 우리 낭군님이 뭘 좀 아시오. 구운 감자가 이리도 맛있다는 것을 난 그동안 왜 모르고 살았을까요? 덕구와 마님은 부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산골 마을에서 터를 잡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였지요. 사실 덕구는 병판대감 집에서 기절한 척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깜박 잠들었다가 마당에 끌려나와 멍석마리를 당했을 때 그때 기절한 연기를 했던 것이었지요. 그리하여 광에 갇혀 있을 때 모두가 방심한 틈을 타 광을 빠져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달포 후 잠잠해진 틈을 타 덕구는 밤중에 몰래 담장을 넘어 들어가 마님을 업고 밖으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님은 덕구의 정성스런 간호 속에 깨어날 수가 있었지요. 그리고 덕구는 마님을 그렇게 만든 병판대감의 막내 셋째 아들을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몇 날 며칠을 뒤를 밟아 셋째 아들의 동선을 파악하였지요. 그리고 셋째 아들이 술에 취해 마리에 엎드려 다리를 건널 때 덕구는 무서운 가면을 쓰고 말 앞에 불쑥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말이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나는 바람에 병판의 셋째 아들이 다리 밑 개울 속으로 떨어지고 말았지요. 그리고 커다란 돌덩이에 머리를 부딪힌 셋째 아들은 그렇게 물속에서 생을 마감한 것이었습니다. 호호, 여보 불 끄고 이리 좀 와보셔요. 아니 또 왜 그러시오 부인? 호호,
오늘은 바다 건너 땅콩마을로 보내드리겠어요. 호호. 옛말에 금슬지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검은 고와 비파의 조화로운 소리라는 뜻으로 다정하고 화목한 부부 사이를 말할 때 주로 쓴답니다. 검은 고와 비파는 서로 각기 다른 소리를 가지고 있지만 리듬에 맞춰 음색을 맞추다 보면 아주 조화롭고 아름다운 연주가 되지요. 그러니 부부 사이가 바로 검은 고와 비파 같지 않을까요? 우리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 모두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으니 다른 영상도 재미있게 봐주세요. 우리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그럼 여러분 모두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